다음은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후보 선대위의 주요 직책을 맡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호남을 찾아 국민을 갈라치기 한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노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대위 출범 51일 만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경쟁자였던 이낙연 전 대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찬을 겸한 회동 뒤 이낙연 전 대표는 국정과제 설계를 위한 조직을 이재명 후보와 함께 맡기로 했습니다. 국가 비전과 통합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후보와 제가 공동위원장으로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자신이 앞으로 후보나 당과 결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했고 후보가 수용할 거라고 했습니다. 대표님이 가지신 특별한 경험과 경륜, 또 우리 사회에 나아갈 바에 대한 새로운 비전들을 충분히 말씀하시고 또 그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회동 장소 주변에는 이낙연 전 대표 지지자들이 모여 후보를 교체하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호남 일정 이틀째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편가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을 쭉쭉 찢어가지고 자기 편리할 대로 이렇게 활용했다는 그게 가장 큰 잘못이고 죄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선대위 장악력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당내 갈등은 여전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측근 장제원 의원이 아무런 직책이 없는데도 선대위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비판했습니다. 선대위 내에 아무도 모르는 내용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무슨 정치장교입니까? 개선에 없는 사람, 정치장교도 아니고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장 의원은 감정적 인신공격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불쾌감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회 이전 등을 통해 수도권에 공공주택 최대 25만 호 공급을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게 선거용 포퓰리즘 경쟁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오늘 검찰이 최 씨에 대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춘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지인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과 등기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실무 책임자로 최근 숨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성남시장 재직 시 이재명 후보와 해외 출장에 동행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인 성남시 의원은 2015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뉴질랜드 해외 출장 시 찍은 사진 2장을 공개했는데 이 사진에는 이 시장과 김 처장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를 근거로 시장 재직 시에는 김 처장을 몰랐다고 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19명으로 일상 회복 이후 급격히 상승하던 확진자 증가세는 방역 강화를 계기로 점차 둔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발생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919명, 지난주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7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시행한 모임 인원 축소와 방역 패스 확대 등 방역 강화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는 주춤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지난 20일 이후 나흘 연속 늘면서 국내 코로나19 발생일에 가장 많은 1,083명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사망자는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해 하루 새 109명이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부산과 대전, 강원에서도 처음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누적 2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접종자를 최소화하고 3차 접종자를 최대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3차 접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상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추가 접종을 완료했고 70대 이상 연령층에선 접종률 80%를 넘어섰습니다. 12살에서 17살 청소년 가운데 66% 넘게 1차 접종을 했고 45% 이상이 접종을 마치며 참여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사용할 백신으로 앞서 화이자 백신 6천만 회분에 이어 모더나 백신 2천만 회분을 추가로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중증 병상에 입원한 지 20일이 넘은 환자 210명에게 병상을 옮기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확진자의 격리 해제 기준과 관련해서는 20일 이후에는 전파력들이 거의 지속되거나 이러한 근거들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병상을 옮기기를 거부하면 코로나19 격리 입원 비용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자영업자 대출이 14% 넘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 9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887조 5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4.2% 늘었습니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 증가폭 10%를 넘는 수준입니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액은 평균 3억 5천만 원으로 비자영업자의 9천만 원에 비해 4배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에게 100만 원씩 지급하는 방역지원금이 이르면 27일부터 지급됩니다.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증빙 서류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약 320만 곳. 유형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내년 2월 초까지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증빙을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입니다. 1차 지급 대상은 지난 18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식당과 카페, 유흥업소 등 70만여 곳입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는 27일, 짝수인 경우에는 28일에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해서 별도 서류 증빙 없이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소상공인 가운데 버팀목 자금 플러스나 희망 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다음 달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지만 최근에 개업했거나 대표가 공동이어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버팀목 플러스나 희망 회복 자금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등은 다음 달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5차까지 지급을 받지 못한 업체는 내년 2월 말부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4곳까지 최대 4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kr에 접속해 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이 힘들면 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방역 물품 지원금은 방역 패스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소상공인에게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QR코드 단말기나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물품을 구입한 내역을 증빙하면 되는데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다시 영업시간에 제한이 생기면서 이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방역 패스와 영업 제한 철폐, 온전한 손실 보상을 요구했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 방침에 불만을 표출하는 가게들도 생기고 있습니다. 정지주 기자입니다. 다시 생긴 코로나 통금입니다. 식당과 카페 등은 밤 9시까지입니다. 단계적 일상의 봄으로 숨통 좀 트였나 싶었는데 다시 일찍 닫아야 합니다. 결국 이거 어기고요. 24시간 영업하겠다는 대형 카페가 나왔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해를 더 이상 감당할 수가 없어서라는데요. 힘들어도 영업시간 잘 지키는 자영업자들은 뭐가 되냐? 지금은 손실보상 협상에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요. 그 용기가 대단하다면서 돈줄, 그러니까 돈으로 혼줄 내러 가겠다. 이런 찬성의 글들도 SNS에 이어졌습니다. 자치단체장까지 직접 설득에 나서기도 했고요. 그 카페 지점 2곳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결국 밤 9시에 영업을 끝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미접종자들에게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카페와 음식점들도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에 어깃장을 놓는다. 따가운 시선도 있지만은요. 소신 있는 사장님을 응원한다는 반응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스티커를 붙이는 곳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치인과 정책 결정하는 공무원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 정책 결정자들이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전혀 들어주지 않으니 우리도 가게에 그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라는데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왔는데 그 하루 장사마저 접었습니다. 대신 이렇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의 자영업자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상공인 다 죽는다! 영업자 철폐하라! 신고 인원 299명입니다. 그리고 방역 패스 필수입니다. 집회 관련 방역 수칙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거리 두기를 강화한 정부 방역 지침에 항의했습니다. 손실을 2년 가까이 보고 10만 원이 말이 됩니까? 20만 원이 말이 됩니까? 손실이 있는 만큼 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잠깐이지만 매출 회복됐습니다. 연말연시 특수도 살짝 기대해봤습니다만 모든 게 물거품이 됐습니다. 9시는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솔직히 영업 제한 시간을 더 이상 제한하지 않았었을 때와 지금과 차이는 농담을 안 하고 거의 매출이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방역 패스 철회와 영업 제한 철폐, 또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 손실보상법 대상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 시 관련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등도 자영업자들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용자는 10만 원인데 사업주의 경우는 최대 300만 원이나 됩니다. 심지어 운영 중단에 이어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 명령까지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관련 정책을 철회하라는 게 자영업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어제 집회는 참가 인원이 299명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펜스 밖에서는 입장하지 못한 자영업자들과 현장을 중계하는 유튜버 등이 많이 몰리면서 경찰과 크고 작은 실랑이도 벌어졌습니다. 다만 집회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되거나 이미 동행된 참석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은 다음 달 2일까지입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적용되는 기간이죠. 만약 이것보다 길어지면은요, 전국적인 총궐기를 하겠다는 게 어제 집회를 열었던 단체의 얘기입니다. 또 다른 자영업자 단체는요, 오는 27일부터 이틀 동안 오후 5시부터 밤 9시까지 간판 불을 끄고 영업하는 소등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고요.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참가자가 모집이 완료되는 대로 그 소송을 시작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지주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고위험군 성인과 기저질환을 가진 12세 이상이 대상으로 초기 감염자 치료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가정에서 사용하는 것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링거나 주사제 형태였던 기존 코로나19 치료제와 달리 간편하게 복용이 가능한 알약 치료제가 상용화되게 된 겁니다. 팍스로비드는 하루 2차례 닷새간 복용하게 돼 있습니다. FDA는 임상실험 결과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난 지 5일 안에 복용할 경우 입원 또는 사망하는 비율이 88%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The Pfizer team has a very promising and now authorized treatment, a pill that dramatically reduces the risk of hospitalizations and death for those at risk. 다만 FDA는 사용 범위에는 제한을 뒀습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도 중증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경증 혹은 중등증의 성인 그리고 12세 이상의 소아에만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예방 효과를 위해 약을 복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고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 환자들에겐 사용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복용 시 미각 저하와 설사, 고혈압, 근육통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는 미국 내에서 즉시 팍스로비드를 납품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미 약 53억 달러, 우리 돈 6조 3천억 원을 들여 팍스로비드 1,000만 명분을 선구매한 상태입니다. And we'll be prepared to distribute them as another of our treatment options around the country as soon as supply is ready. FDA는 이번 승인으로 새 변이가 퍼지는 가운데 코로나19와 싸울 새로운 도구를 제공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팍스로비드와 별도로 미국 머크사가 만든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몰누피라비로도 긴급 사용 승인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중국 산시성 시안시가 어제 오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내륙도시 시안에 도시 봉쇄 조치를 내린 가운데 오늘은 시안 세니안 공항의 국내선 운항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시안시는 어제 오후 주민 1,300만 명의 외출을 전면 통제하는 봉쇄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가정은 이틀에 한 번, 한 명만 생필품 구입을 위한 외출이 허용됩니다. 현지 언론은 어제 오후 마트와 시장마다 라면과 채소 등 생필품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몰려 순식간에 물품이 동났다고 전했습니다. 시안에서는 지난 17일에 하루 17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어제는 하루 63명으로 늘어 중국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100명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을 공개해 기소된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사적 처벌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며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창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왔던 배드파더스. 지난 10월 활동을 종료하기 전까지 제보받은 수많은 사례자들의 이름과 사진, 주소지 등을 사이트에 올려왔습니다. 1심에서는 이런 활동이 공적인 목적이 있다며 합법적으로 봤는데 항소심에서 이런 판단을 깨고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원고법은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의 제보를 모아 배드파더스에 게시하도록 도운 활동가 구본창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구 씨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고 아동의 생존권보다 무책임한 개인의 명예가 더 우선이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민단체도 반발했습니다. 자식을 무책임하게 버려두어서 아이가 성장기 동안에 피해를 입고 그게 청년으로 되물림되는 이것이 더 과도한 행위인 것이지. 하지만 법원은 사적인 처벌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 문제는 개인 간 채권 채무가 아닌 공적 관심 사안이라면서도 사적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얼굴이나 직장명을 공개한 것은 공공의 이익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의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돼 회사에 다시 서류를 제출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는데요. 이용 방법을 박예원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전산으로 회사 측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거나 세무서를 방문한 뒤 다시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일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뒤 다음 달 14일까지 이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한 근로자는 이달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 제공하기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는 사전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다음 달 15일에 개통됩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내년 1월부터 석 달 동안 317만 배럴 규모의 정부 비축유가 순차적으로 방출됩니다. 정부 비축 물량의 3.3% 수준으로 유가 안정을 위해 미국 등 동맹국 간 공동 방출에 동참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방출할 정부 비축유는 모두 317만 배럴. 전체 정부 비축유의 3.3% 규모로 2011년 리비아 사태 당시 방출 물량인 346만여 배럴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현대 정부가 보유한 비축유는 9,700만 배럴 수준으로 국제 원자력 기구 기준 약 106일 정도 지속 가능한 물량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유가 안정을 위해 미국과 중국, 일본, 인도 등 동맹국 간 비축유 공동 방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정부 석유 비축 계획에 따라 국내 정유사 등과 협의를 통해 이번 비축유 방출 물량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비축유를 방출해도 잔여 비축 물량으로 103일가량 지속 가능해
향후 돌발적인 석유 수급 위기가 와도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방출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정유사별 생산 계획 등에 따라 차례대로 진행됩니다. 다만 기업별 생산 계획 일정에 따라 내년 4월까지 일부 지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근 유가는 동맹국 간 비축유 방출 결정이 예상되면서 지난달 초부터 배럴당 80달러대 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미크론 확산과 주요 산유국들의 증산 기조로 이달에는 배럴당 70달러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민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제도가 시작됩니다. 환경부는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 제도가 이달 25일부터 단독주택 지역으로도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투명 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후 압착해 뚜껑을 닫아 배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일회용 컵과 계란판 등은 투명 페트병이 아닌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탓에 올해도 떠들썩한 성탄절과 연말 분위기는 자취를 감췄는데요. 부산에 지친 시민들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는 산타버스가 등장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이 산타버스를 타고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왕방울만한 눈, 빨간 코, 하얀 눈을 머리에 인 버스 한 대가 시내를 달립니다. 부산 해운대구와 연제구를 오가는 시내버스입니다. 빨간 산타복을 입은 기사는 루돌프 썰매를 끌듯 버스를 몹니다. 꼬마 승객들 역시 반응이 뜨겁습니다. 애들도 오기 전부터 그 산타버스 타러 간다고 엄청 좋아하고요. 와서도 엄청 지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아요. 한 해 동안 수고한 시민들에게 작게나마 즐거움을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산타버스를 시작한 주형민 기사. 좋은 반응을 얻자 버스 회사도 함께 지원에 나섰습니다. 지금 5년째 하고 있지만은 지금 상황이 코로나로 많이들 힘들어하고 지쳐있기에 좀 더 정성을 작년보다 더 많이 들여서 준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타보는 산타버스에 어리둥절해하던 승객들. 어느새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느낌이 나네. 지금 보니까 하나하나 보니까. 어이구, 난 오늘 처음 탔어 이거. 진짜 좋네 기분이. 우연히 올라탄 이 버스에서 하루 수백 명의 승객이 작은 위안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창문 가득 승객들이 남긴 쪽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주로 힘든 시기에 이 버스를 타서 위로받고 간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올 한 해 시민들의 지친 마음을 끌어안고 산타버스는 오늘도 달립니다. KBS 뉴스 최휘지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식 시황을 KB증권에서 전해드립니다. KB증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3,000선에 근접하며 3거래의 연속 상승하는 흐름 보였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사자에 소폭 오르며 양시장 좋은 흐름을 나타내며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13.69포인트 상승한 2,998.17에 코스닥은 3.18포인트 오른 1,003.31에 마감됐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진정되며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의 매도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에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삼성전자가 8만 원대 회복을 눈앞에 뒀고 SK가스가 유럽 천연가스 가폭 등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정부의 국산 백신 선구매 추진 소식에 상승세를 보였고 LNF는 기관과 외국인의 집중 매수에 3거래의 연속 올랐습니다. 반면 화이자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승인에 국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업체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4원 10전 내린 1,187원 9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다가오는 한파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지만 낮 기온이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이나 낮겠고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밤 사이에는 기온이 급격하게 많이 떨어지겠습니다. 성탄절과 일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도 주말 내내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파가
결정을 보이는 만큼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강한 추위 속에 동해안 지역에서는 많은 눈이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단 영동 지역은 내일 오전부터 비나 눈이 시작되는데 밤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눈이 강하게 또 많이 쏟아지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부터 경기 북부에 낮 동안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강원 영동과 제주 산간 지역에는 최고 20cm,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 호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1에서 5cm, 그 밖에 경기 북부, 경기 동부 지역에서도 1에서 3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청주, 대구, 영도, 광주, 전주 1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지만 한낮에는 서울이 2도, 청주 5도, 광주와 대구 10도 등으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호남과 제주도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은 7시 뉴스에서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